다주택 구입용 대출을 제한한다. 시장금리는 내려오는데 왜 대출금리는 올라가게 만들지? 7월에만 3번이나 가상금리를 올렸거든요. 제 예상보다는 상급지가 너무 빨리 올랐어요. 거래 가능한 물건이 지금 줄어들고 추격 매수세는 약화되는 구간에 지금 진입하고 있는 거다. 본격적으로 하반기에는 전세 강세장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 전세 DSR 강화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보면 부동산 전문가들은 시장 정상화 효과, 이게 이제 종부세 줄였을 때 얘기인 거고, 안전망 필요하다라는 건 전세 DSR에 대한 얘기예요. 전세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건 뭐예요? 지금 가계부채가 엄청나게 가파르게 오르니까 전세도 만져야 되는 상황에 갔다. 지금 숙제는 이거예요. 가계부채 급증을 해결하는 거. 이번 금융위원장도 이 숙제를 가지고 출범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얘기 보니까 DSR 규제를 강화하는 걸 강조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강화하면 딱 떠올려야 되는 게 스트레스 DSR. 이게 이제 2단계, 3단계 있죠. 이거 앞당겨서 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얘네들이 연기를 했잖아요. 연기를 했듯이 또 앞으로 당길 수도 있는 거야. 근데 PF의 상황을 봐가면서 할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거리들을 보면서 금리를 조정할 겁니다. 이거죠. 안전하게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DSR 적용을 테두리 안에 모두 다 넣고 갚을 수 있는 능력 안에 넣어놓은 다음에 또 금리도 변동이 크지 않게 고정금리라는 그 코너에 넣어놓는 거죠. 고정금리. 차후에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그래서 고정금리 분할해서 상환하는 대출 비중을 확대하는 게 숙제. 근데 지금 현재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중심은 뭐다? 주택담보대출이다. 지금 이게 5월, 6월, 7월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 근데 지금 가계부채 잡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내놓고 있는데 아이디어를 지금 계속 내놓고 있어요. 당국에서.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가계부채 줄어드리는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 지금 서로 계속 아이디어 내놓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전세 DSR에 대한 아이디어고 이 아이디어가 아무래도 이제 국민들의 원성을 차지할 수 있으니까 유주택부터 일단 해보자. 유주택부터 해보고 무주택으로 단계별로 우리가 시행해보자. 이게 아이디어고요. 또 하나의 아이디어는 임차인한테 하지 말고 임대인한테 하는 건 어때? DSR을? 이런 아주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 이런 아이디어도 있었습니다. 전세 DSR이 어떻게든 나오겠지만 효과는 가계부채를 막는 효과는 적다. 미미하다. 만약에 무주택자한테 전세 DSR을 적용하게 된다? 그러면 이 현상이 발생하죠. 딱히 그거야.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부동산은 딴 거 없어. 매매, 전세, 월세 이 세 개 포지션이거든요. 공급이 동일하다는 것, 공급이 없다는 가정하에서 매매를 압박하면 전세가 날린 거고 전세를 압박하면 매매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입주 물량이 적잖아. 역대급 적은 상황이잖아요. 24년은 역대급입니다. 90년대 입주 물량이에요, 지금은. 이 입주 물량, 한정된 입주 물량에서 전세를 막으면 결국에 매수 전환으로 가는 거예요. 전세 DSR 하면, 야, 전세 사는 게 내가 DSR 때문에 이 정도 살 거면 그냥 매수하는 게 낫겠는데? 그래서 가격 안정화 제일 중요한 거는 공급을 늘리는 겁니다. 그래야 매매, 전세, 월세 같이 떨어져요. 그거를 지속적으로 해줘야 돼. 자, 일단 DSR 전세 대출에 대한 거 포함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 전세 대출은 유주택자를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단계별 시행이니까 유주택자 같다 괜찮으면 무주택자까지 대상 확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엔 아까 말씀드렸지만 충격적인 아이디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뭐냐?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의 일부 한 80%가 대출 금액이잖아요. 그 대출 금액을 임차인이 아닌 집주인 DSR에 전세 대출금을 반영하는 건 어떠냐?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이게 상상이나 가십니까? 굉장히 복잡해지죠 또. 아이디어를 내신 분은 이래요. 꽁도 먹고 알도 먹는다 이거예요. 집주인 그 DSR을 적용하면 이 사람이 전세 끼고 소액 갭 투자를 못한다 이거예요. DSR이 한계가 있잖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세 끼고 사놓는 행위를 못하지 않느냐. 대출은 남이 받는데 DSR을 내가 받는 거야. 이런 골 때리는 생각. 이거 하면 그럼 그 집주인 DSR 적용되니까 이 사람 갭 투자 못하잖아요. 이 사람 갭 투자 못하니까 꼭 먹고 알 먹고 아닌가요? 가계부채도 잡고 집주인
갭 투자도 못하게 하는 거 아닌가요? 뭐 이렇게 뭐만 만만하면은 임대인이고 다주택자야. 다주택자는 진즉에 대출 금지됐어. 못해. 지금 국민의힘 다주택자는 대출 하나도 안 해줍니다 이제. 자, 근데 이렇게 되면은 누가 그럼 전세를 줄까요? 내 DSR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래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물건이 없어. 입주 물량이 없어. 누가 지금 약자예요? 물량이 없는 상태에서는 임차인이 약자잖아. 임차인이 약자야. 근데 강자를 규제한다? 임대를 규제한다? 그러면은 이러면 끝이야. 전세 대출을 안 받을 세입자를 받는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세 대출을 받을 세입자를 안 받아요, 임대인이. 임대인 안 받아요. 전세 대출 없이 통으로 들어오실 분만 받습니다. 줄 서세요.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월세 가야 되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세 물량이 온전한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전세 물량이 감소하는 거야. 지금은 반대예요. 이렇게 전세를 안정화시키려면은 임대인을 위한 혜택이 필요한 때예요, 지금은. 임대인을 조질 시기가 아니라. 그래야지 임대인 혜택이 있으니까 그 임차인들이 살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매수도 할 거 아니야. 타지 분간을 제대로 해야 될 시기입니다, 지금은. 이거는 전세 그냥 말살 정책인 거예요. 전세 뭐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거는 실현될 가능성이 낮죠. 잠깐 아무거나 사지 마세요. 매수 전 꼭 상담받으세요. 돈 되는 부동산 알려드립니다. 소액으로 아파트를 받는 기막힌 전략과 입지 특강 신청은 아래 고정 댓글 클릭.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상급지, 초상급지 얘기하는 거예요. 초상급지는 하반기에 일정 부분 또 조정이 한 번씩 어차피 우리 올라가려면요 우상향이 되더라도 중간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주 건강한 조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급지 하반기에는 일정 부분 조정이 예상이 된다. 지금 이 수요자도 불붙었지만 금세 또 추격 매수 안 하고 이제 포기하면서 전세를 고르거나 그냥 집에 있거나 뭐 이렇게 되면서 수요가 감쇄되죠.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해서 대출, 금융 규제까지 있으니까 실제로 내가 샀을 때 부담해야 될 지출이 증가하죠. 지출 증가. 이 두 개 때문에 상급지는 하반기에 일부 조정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25년의 방향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갭 메우기가 제대로 돼야지 상급지가 쉬었다가 갑니다. 갭 메우기 없이 상급지가 혼자 50억, 60억 못 가요. 그래서 갭 메우기가 시장의 방향성의 관건이 될 거다. 그래서 24년의 하반기는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갭 메우기가 구축도 가주고 하급지까지 가줘야 된다. 골고루 상승이 확산돼야 된다. 그러나 어떤 지지고 볶고 난리를 치고 하더라도 전세는 이미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정책과 뭐 완화와 규제로 바꿀 수 있는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왜? 이건 입주 물량이거든요. 지금 지어지는 입주 물량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단기간에 바꿀 수가 없거든요. 전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세는 이미 방향성이 정해져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세는 강하게 나올 거다. 그래서 전세가 강하게 나와주면서 상급지도 이제 전세가율이 붙겠죠. 그러면서 다시 갈 에너지를 응축하는 거야. 50억 갈 에너지를 응축하는 겁니다. 자, 지금 그래서 사기 좋은 아파트들은요, 21년, 22년 고점 대비 80% 이하 수준의 아파트들은 지금 조정 예상되는 건 이미 붙어 있는 애들을 얘기하는 거고, 안 붙어 있는 애들은 조정이 길게 오든 크게 오든 작게 오든 간에 상관없이 사도 되는 아파트들이에요. 어차피 전세는 강세로 가기 때문에 조정이 오더라도 이런 아파트들, 고점 대비 80% 정도 수준에 있는 아파트들은 폭이 낮을 거예요, 진폭이. 그래서 장기간 거주하면서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키기에 아주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런 아파트들은 매수하셔도 된다, 지금 상황에. 근데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아파트 재미없어요. 이미 현재 시점에 타 부동산 대비 좀 저렴한 거, 그랬을 때 저는 현재 완화책과 가격점을 봤을 때 재개발 추진되는 이 빌라들이 좀 유리하다. 이미 진행되는 빌라도 아파트보단 싸요. 그래서 초기 단계, 뭐 조합 설립 전 단계죠. 전 단계에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지금 저렴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투자를 한다면 이런 걸 보셔야 돼요. 아파트는 이미 갔기 때문에 갭 메우기를 할 아파트를 고르신다던가 거주를 하셔야 되면, 투자론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들어간 돈에 비해서 수익률을 크게 보시려면은 재개발 추진 지역에 빌라를 사시는 게 맞아요. 네, 다세대 주택이죠. 빌라. 지금 가격이 바닥 구간이에요. 왜냐면은 땅값 수준밖에 안 돼요. 땅값 수준밖에. 지금 건축을 했는데
건축 비용 이거 합해도 이 비용이 안 되는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게다가 추가로 호재가 발표가 예상이 되죠. 이제 비아파트에 대한 규제 완화가 곧 나올 겁니다. 8월 달 정도에 나올 예상인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나 아니면 주택수 제외나 세금 혜택 등이 예상이 돼요. 그렇게 되면 오피스텔이랑 빌라는 호재죠. 비아파트들 사면 좋은데 그중에서도 투자하면 재개발 추진하는 지역을 사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피스텔도 마이너스 P가 강하게 나와 있는 지역들 막 마이너스 1억 정도 되는 이런 자리도 있죠. 1억, 2억. 이런 애들도 아파트 중에 살만한 애들은 사도 돼요. 이게 양전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 그리고 이거 재개발 추진 요건이 대폭 완화됐죠. 지금 노후도도 60%로 완화돼 있고 접도율도 완화시켰죠. 이런 것들이 또 재개발이 원래는 추진되기 어려웠다가 되는 지역으로 바뀐 데들. 그런 지역 중에서도 상급지들이 꽤 있어요. 상급지, 한강변이나 상급지. 예. 그러니까 이런 데 보면은 아파트는 뭐 30억인데 이런 빌라 값은 뭐 6억이 안 되는. 얘네들 권리가액 보면 한 3, 4억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건축비까지 해서 추가 분담금 계산하면은 거의 한 5억 내외 될 겁니다. 5억 내외. 5억에서 6억 정도 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투자금 해서 추가 분담금 5억, 6억 해가지고 총 한 12억, 10억 뭐 이 정도 선으로 사가지고 30억 아파트를 만드는 거를 미리 지금 우리가 계산해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10억, 20억 버는 게임인 거죠. 10억 투자해서. 그래서 상급지 아파트의 평당가와 차이 심한 데들을 골라서 사야 돼요. 그래서 지금 투자는 현재 가치 대비했을 때 싼 물건, 현재 가치랑 미래 가치 다 대비해야죠. 싼 물건을 잡는 게 진짜 투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투자 잘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아파트 하급지 살 바에는 전 재개발 빌라 사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아파트 사는 것보다 이 가격 바닥이고 싼 빌라를 사는 게 더 훨씬 좋다. 잠깐 아무거나 사지 마세요. 매수 전 꼭 상담 받으세요. 돈 되는 부동산 알려드립니다. 소액으로 아파트를 받는 기막힌 전략과 입지 특강 신청은 아래 고정 댓글 클릭.